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확률의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행과 사건. 자, 시행.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스탠다드 에리어, 그래서 S로 씁니다. 이 집합에서 전체 집합과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전체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하고요.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라는 것은 시행. 그럼 던지면 뭐가 나와요? 1, 2, 3, 4, 5, 6의 눈이 나오죠. 이 전체를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 하고요. 자,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은 바로 3이라는 눈이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사건이랍니다. 뭐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만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질 때 근원 사건은 뭐뭐뭐 있어요? 1, 2, 3, 4, 5, 6이 있죠. 그래서 이 근원 사건은 집합에서 원소의 느낌이 됩니다. 자, 전 사건은 표본 공간과 같은 이야기예요.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 이걸 전 사건이랍니다. 공사건. 이거 공집합과 같아요. 그래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 배반 사건,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배반 사건은요, 두 사건에 대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사건. 이걸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은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소가 되죠. 서로소 무슨 사건? 배반 사건. 자, 여사건은 여집합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사건에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 여사건이라고 A 여집합, A 컴플리먼트로 나타냅니다.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 시행의 표본 공간 S는 1, 2, 3, 4, 5, 6이 되고요. 근원 사건은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4, 집합 5, 집합 6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은 서로소죠. 그 다음에 여사건은 사건이 있으면 A 여사건은 A 여집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유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즉 A는 1, 2가 되겠죠.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B는 그럼 1, 3, 5가 되겠네요.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 C는 3, 6이 되겠습니다. A, B, C 중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찾아라. 즉 서로 소인 것을 찾는 거죠. 이 두 개는 서로 소 아니네요. 자, 이 A와 C가 서로 소죠. 그리고 B와 C는 서로 소 아니죠. 그러면 A하고 C가 서로 소니까 A와 C는 배반 사건이 됩니다. 자, A 합집합 B인데요. 이것은 우리는 A 합사건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집합하고 똑같아요. 자, 이것은 교사건 아니고요. 이것을 곱사건이랍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 그 다음에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통계적 확률은요. 자, 사건. 자, 똑같은 시행을,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해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 할 때,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상대 도수 n분의 Rn은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는데요. 즉, 수학적 인에 가까워져요. 자, 이때 n분의 Rn은 P라고 하고, 이때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통계적 확률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수학적 확률과 같아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2002년도 신생아의 총수는 약 74만 명이고 그 중에서 남자의 수는 약 40만 명입니다. 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남자일 확률은, 자, 통계적 확률이죠. 74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 되죠. 단위는 만 명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어제? 자, 그러면 2로 나누면요, 이게 15가 되고요. 잘못했네요. 자, 이게 30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이죠. 자, 그러면 2로 나누면 74분의 2로 나눴잖아. 자, 그러면 37분의 20이 되죠. 자, 37분의 20을 계산하면 약 0.54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주사위를 1000번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올 횟수는 512입니다. 한 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자, 1000번 중에서 512번이니까 약 0.512가 되죠.
자, 여기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통지적 확률인데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수학적 확률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대부분이죠.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 자, 이게 이제 전 사건이죠. 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S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P는 확률 나타내는 첫 글자 probability의 첫 글자 P입니다. 자, PA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때 확률 PA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올리면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 되겠네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그리고 6개니까 전체 36개죠.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1, 5, 2, 4, 3, 3, 4, 2, 그 다음에 5, 1, 그래서 모두 5가지 되죠. 따라서 확률은 전체 36가지 중에 5가지, 36분의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일 이상이 될 확률은, 그럼 10일이 될 확률 또는 12가 될 확률을 구하면 된다. 어제 10일이 되는 것은 5, 6, 6, 5 두 가지 있죠. 따라서 36개 중에서 딱 2개 또는 그러면 더하죠. 12가 되는 것은 6, 6 딱 한 가지 있죠. 36개 중에 1개, 그래서 36분의 3, 그래서 12분의 1이 됩니다. 자, 3번은 또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전체 경우 수는 36가지 되죠. 6 곱하기 6, 그래서 36가지. 그럼 일단 분모는 36.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 그러면 짝수는, 자, 짝수는 어떤 게 있어요?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 곱하기 짝수이거나 짝수 곱하기 홀수이거나 또는 홀수 곱하기 짝수가 되면 되죠. 그래서 짝수는 2, 4, 6, 3개. 그다음 두 번째도 3개. 또는 그럼 더하기 이제 짝수 2, 4, 6, 3개. 홀수 1, 3, 5, 3개. 또는 홀수 1, 3, 5, 3개. 짝수 2, 4, 6, 3개. 그래서 이거는 9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3, 9, 27이 되네. 36분의 27. 그래서 9로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자, 크기 같은 빨간 공 5개와 흰 공 3개 들었는데 동시에 3개를 공을 꺼낼 때 빨간 공 2개와 흰 거 1개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3개 공을 꺼낼 때에서 끊어줘야 돼요. 자, 전체 8개 중에서 색깔 구별 없이 3개를 꺼내는데 구하는 것은 빨간 공 5개 중에서 2개가 나오고 그리고 흰 거 3개 중에서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8, 7, 6 나누기 3 팩토리얼 3, 2, 1. 자, 5, 4 나누기 2 곱하기 3, 3, 2, 6 날라가면 7, 8이 56분의, 자, 이거 약분하면 2가 되니까 13이 되죠. 그래서 56분의 13 이런 식으로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자, 확률은 있잖아. 항상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어떤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요. 자, 수분의 수, 자연수는 자연수니까 음수가 될 리는 없죠. 근데 전체 중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0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 중에 전체가 다 될 수 있으니까 1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0은 의미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1은, 자, 확률 1이 된다는 의미는 퍼센트로는 100%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간단해. 자,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죠.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마치 집합의 원수의 개수하고 똑같죠? 그래서 NA 합 B는 NA 플러스 NB에서 NA 교 B를 빼게 되잖아. 그제? 자, 특히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일 때, 즉 교집합이 없죠? 그럼 이게 0 된다. 그제? 그래서 이때는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6건의 확률, 중요한 내용인데요. 6건의 확률은 적어도 뭐뭐뭐 하나라는 말이 있을 때는 전체 1에서 반대의 확률을 뺍니다. 반대의 확률 A 6건에 표시하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전 사건이 있고요. A가 있고요. A 6건 있잖아.
그럼 A 6건의 확률은요. A 6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의 총합은 1이제 1에서 A가 있는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 구슬 4개, 빨간 구슬 5개 드리는 주머니에서 임의의 3개의 구슬을 꺼낼 때에서 끊어주세요. 자, 3개 모두 같은 구슬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파란 구슬 3개가 나오거나 또는 빨간 구슬만 3개 나오는 거죠. 또는 그러면 더하기제. 자, 그럼 파란 구슬 3개 나왔다라는 것은 전체는 색깔 구별 없이 3개를 꺼내는 거잖아. 전체 9개가 들어있네요. 9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파란 거 4개 중에서 3개를 뽑거나 또는 전체 9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빨간 구슬 5개 중에서 3개를 꺼내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처음은 21분의 1이고 두 번째는 42분의 5니까 42분의 7이 되네요. 자, 이건 6, 7, 42니까 6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10개의 제비 중 4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데 4개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당첨. 자,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있을 때는 적어도 하나 당첨이라면 1개 당첨, 2개 당첨, 3개 당첨, 4개 당첨 여러가지 있죠. 그래서 전체 1에서 뭐하자고 반대의 확률 적어도 하나가 당첨이다 그러면 4개 모두 꽝이다 라는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4개 모두 꽝인 걸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가 당첨된 게 남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4개 모두 꽝이에요. 자, 4개를 꺼낼 때서 끊죠. 10개 중에서 4개를 꺼내는데 당첨 제비가 4개니까 나머지 6개가 꽝인 제비. 좀 멋있게 이야기하면 당첨의 반대가 낙첨이죠. 낙첨 제비가 6개 있는 거예요. 6개 중에서 4개 모두 뽑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0, 9, 8, 7 나누기 4, 3, 2 하고 6C 4는 6C 2로 계산하죠. 6, 5 나누기 그 다음에 2, 1 이렇게 계산하면요. 4, 2, 8 날리고 3 날리면 3, 7, 2, 21 210이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10분의 약분하면 3, 5, 15 자, 1 마이너스 자, 일단 3으로 나누면 3, 5, 15고요. 3 나누면 72죠. 5로 나누면 이게 1이고 5로 나누면 5, 1은 5 4, 5, 20 그래서 14분의 13이 답이 됩니다. 자, 적어도 하나일 때는 반드시 전체에서 반대를 빼자. 자, 수능 문제 이건 뭐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역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풀어보시고 자, 수능 대비 문제 역시 풀어보도록 하세요. 뭐 그다지 쉬워서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좀 있네요.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도움 될 겁니다. 잘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답지 보고 한 번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조건부 확률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요. 잘 들어주세요. 자, 조건부 확률은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어떤 다른 조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자, 전 사건 S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있고요. B라는 사건이 있으면 자, P, B, 바, A라는 거는 PA의 가로 열고 B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A가 일어났다는 베이스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자, 이건 A가 일어난 조건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라고? 자, 일단 A가 일어났다는 베이스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B에서 이게 닫으면 큰일 나요. 자, 보세요. A가 일어났다는 이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PA분의 요거 B 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이야기하죠. A 교집합 B를 이야기하죠. 그제? 그래서 다시 P, A 바 B는 어떤 가정하에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는데요. B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니까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조건 확률은 항상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요. 자, A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A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분법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고등학생을 나눠보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손태수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으로 나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
이 부분을 나눠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 A라는 것은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자, B가 일어나지 않는 A와 B가 일어나는 A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A는 B가 일어나는 A와 그 다음에 B가 일어나지 않는 A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찾는 것은 B가 일어나는 A를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PB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B라는 것은 A가 일어나는 B와 A가 일어나지 않는 B 중에서 A가 일어나는 B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적어주세요. 자, 적어주세요. 자, 잠시만 적어주세요. 잠시만 적어보세요. 아, 적었어요. 아, 적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차례로 두 번 던질 때, 처음에 짝수인 나누는 사건을 A, 두 번째 소수인이 나누는 사건을 B라면, 자, B 바 A예요. 그럼 이건 뜻이 뭐예요? 자, PA 분의 PB 교집합 A죠? 자, 그러면 처음에 짝수눈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짝수 3개 있죠? 자, 그런데 이건 뜻이 뭐야? 처음에는 짝수는 나오고 두 번째 소수는 나와야 되지? 처음에는 보자. 짝수눈이 나오고 나중에는 소수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체 36개 중에서 처음에는 짝수는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도 몇 개 있어요? 2, 3, 5, 3개 있죠? 그래서 이건 2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거 9니까 36분의 9는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분모분자, 그래서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문제 밑에 있는 문제 유제 2번 요거 불편해 주시고요. 자, 요거 보세요. 여기 전체 중에서 우리 PA 합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죠? PA 합 B는 0.4, PA는 0.3, PB 0.2. 그래서 여기서 PA 교집합 B 뺀 거니까 PA 교집합 B라는 것은 자, 넘기면 자, 0.5죠? 넘으면 0.5 마이너스 0.4니까 얘는 0.1이 됩니다. 자, 그러면 B바 A는 PA분의 PB 교집합 A죠? 자, PA가 0.3이고요. 그 다음에 PA 교집합 B 방금 찾았죠? 0.1이네요. 그래서 확률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를 보겠어요.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PA 교집합 B는 결국 자, PA 일어나고요. PB 일어나는데 A가 일어났을 때 B 일어나는 거지. 자, 이건 지금 뭐로 계산되냐면 자, 보세요. P의 B 바 A는 뭐예요? PA분의 B 교집합 A죠. 자, B 교집합 A는 A 교집합 B라고 써도 되죠. 그럼 여기서 요걸 곱하는 거야. 요걸 곱해서 PA 교집합 B를 한번 써봐요.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그 다음에 뭐죠? PB 바 A 이렇게 표시되죠. 마찬가지로 PA 또 해야겠네. A 바 B는요. A 바 B는 자, 뭐분의 PB분의 PA 교집합 B죠. 그럼 여기 있는 PA 교집합 B는 다시 어떻게 표현돼요? 저 곱하면 되지?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자, A가 먼저 일어나면 A 일어나고 A 일어났을 때 B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B가 먼저 일어나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곱셈 정리는 두 개 그냥 곱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곱하면 돼요. 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공을 두 번 꺼낼 때 두 번째 꺼낸 공이 흰색이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럼 보자. 자, 이거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공을 꺼냈는데 첫 번째 꺼낸 공이 자,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었다는 가정하에 자,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조건을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흰 공이었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도 흰 공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P의 두 번째 흰 공인 가정하에, 자, 첫 번째 흰 공 그리고 교집합 두 번째 흰 공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분모를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공이 흰 공이 나오려면, 자, 첫 번째에 흰 공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첫 번째에 검은 공이 나오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수도 있죠. 항상 둘 중 하나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올 확률을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흰 공이 나왔다. 이제 곱한다.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습니다. 그럼 5개 중에서 흰 공이 3개 있죠.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이제 곱하기다. 꺼낸 공은 다시 안 넣죠. 그러면 4개로 줄었고요. 흰 공도 2개로 줄었죠.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려면. 자,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왔습니다. 5개 중에 검은 공 2개 있고요. 전체 개수는 4개로 줄었죠. 하지만 검은 공을 뽑았기 때문에 흰 공은 여전히 3개 있죠. 이 둘 중에 뭐를 올리면 돼요? 왼쪽에 올려주면 되죠.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를 올립니다. 자, 분모에 있는 5 곱하기 4는 5 곱하기 4는 날라가면, 자, 남은 것은 3이 6 더하기 6분의 6. 그래서 이건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PA, PB, 그리고 이게 주어질 때 PA 바 B를 구하랍니다. 자,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바 A 라고 쓸 수도 있고, PB 먼저 나오면 B가 뽑혔을 때 A 바 B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관계식에서 PA는 4분의 1, PB 바 A는 2분의 1, PB가 3분의 1, 찾는 값이 바로 PA 바 B가 되죠. 따라서 PA 바 B는, 자, 요거는 계산하면 8분의 1인데요. 8분의 1인데요. 여기서 3을 곱하면 8분의 3이 되죠. 그래서 답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건 A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서로 이걸 독립이라고 합니다. 즉, PA바 B, 즉 B가 일어났을 때 A나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냥 P일 때, 자, 다시, 자, A바 B는 B가 일어났을 때 A죠. 이거하고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하고 그냥 BA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뜻이 뭐야?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이때 우리는 A, B는 서로 독립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독립일 때는 바디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때를 독립이라고, 독립이 아닐 때는 종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PA 교집합 B는 우리 PA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PB 바 A라고 썼잖아, 어제? 자, 근데 독립이라면 바디가 필요 없기 때문에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독립의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면 우리 두 사건은 독립이고요. 만약에 이 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죠. 바디는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독립 종속을 판정할 수 있는 식이라서 독립 종속의 판정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다 라는 게 바로 독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야구선수 갑을평의 타율은 각각 5할, 7할, 오픈, 6할입니다. 5할은 0.5라는 얘기고요. 7할 오픈은 0.75고요. 그 다음 6할은 0.6이죠. 자, 세 선수가 한 번씩 공을 칠 때 모두 안타를 친대요. 첫 번째 안타 친다 0.5, 그리고 두 번째 안타 친다. 이게 바로 곱셈이냐. 그러니까 그리고 오라면 그냥 곱하면 돼. 독립이 종속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쭉 곱하세요. 자,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5분의 3이니까 얘는 40분의 9가 되죠. 자, 두 선수만 안타를 친대요.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갑을 병이 있으면요. 자, 갑을이 치고 병이 못 치는 경우 또는 갑 치고 을 못 치고 병이 치는 경우 또는 갑이 못 치고
을병이 치는 경우가 있죠. 갑이 쳤다 그러면 얼마? 0.5. 그 다음에 을이 쳤다 0.75. 자, 병은 칠게 0.6이니까 치지 못했다 0.4죠. 자, 요거 하고 또는 그러면 더한다. 자, 갑이 쳤다 0.5, 을은 못 쳤다 0.75의 반대 0.25죠. 그 다음에 병은 쳤습니다 0.6이 되죠. 또는 그러면 더하죠. 갑이 못 쳤어요. 그러면 나머지 0.5가 되고 을은 쳤어요 0.75. 그 다음에 병도 쳤어요 0.6이 되죠. 이거 쭉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0.45가 되겠어요. 자, 어쨌든 독립이든 총수이든 하여튼 곱셈정리는 곱하자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 유제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주사위는 홀수눈이 동전은 뒷면이 나온다. 주사위는 홀수눈이 나오고 and 동전은 뒷면 나오죠. and 그럴 땐 곱한다. 홀수눈 나오면 6개 중에 3개 and 곱하죠. 동전은 뒷면 2개 중에 1개죠. 그래서 이건 2분의 1 곱하기 또 2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6번 별표 2개 중요한 문제예요. 자, 독립이래요. 그러면 퍼뜩 기억나는 게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 A하고 B가 독립이면 즉 A, B가 서로 상관없다면 A 일어나지 않는 거하고 B도 상관없죠. 이것도 독립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A와 B 여사건도 A가 일어나는 거하고 일어나지 않는 거하고 B가 일어나는 거하고 일어나지 않는 거 다 상관없어요. 다 서로 독립이에요. 그래서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들도 서로 독립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요거 보세요. 이거는 P, A, B가 독립이라면 교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곱으로 바꿀 수 있지? 자, 그럼 PA가 8분의 3이었네요. 자, 그러면 PB 여사건은 4분의 1에다가 8분의 3 역수치하면 3분의 8이 되죠.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얼마야? 3분의 2가 됩니다. 자, PB가 3분의 2예요. 따라서 PB 여사건이 3분의 2예요. PB는 그럼 얼마야? 그제? 일어나지 않는 B 여사건이 3분의 2니까 일어나는 B는 3분의 1이 되죠. 전사건은 1이 돼야 되니까 이제 PB는 3분의 1이다. 따라서 PA 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집합 원소 개수하고 똑같이 계산합니다. PA 교집합 B인데요. 자, PA는 8분의 3, PB는 3분의 1. 근데 교집합이 없네. 그죠? 독립이기 때문에 얘는 PA 곱하기 PB로 바뀝니다. 자, PA는 8분의 3, PB는 3분의 1. 그럼 얘는 8분의 3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죠. 8분의 3하고 8분의 1 빼면 8분의 2, 즉 4분의 1이죠.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니까 12분의 7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게 독립종속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볼까요? 자, 독립시행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똑같은 짓을 반복할 때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골대가 있어요. 골대가 이렇게 농구 골대 바스켓이죠.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선수가 자, 농구 자유투를 합니다. 자유투를 합니다. 왼손은 거들뿐. 자, 슝 해서 골인 할 확률이 0.9입니다. 자, 그러면 3번 중에서 2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자, 한 번 던질 때 성공 확률은 0.9예요. 그러면 성공, 실패 이럴 수 있죠. 그럼 0.9 곱하기 0.9 곱하기 실패 0.1이 된다, 그제? 그럼 이건 0.9의 제곱 곱하기 0.1이죠. 그런데 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세 번째가 실패해야 되나? 아니죠. 성공, 실패, 성공이 될 수도 있지. 그럼 이건 0.9, 실패 0.1, 그 다음에 성공 0.9. 그래서 0.9의 제곱 곱하기 0.1이 또 되네요. 또 실패, 성공이 될 수 있으니까 또 0.1 곱하기 0.9 곱하기 0.9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0.9의 제곱 곱하기 0.1이죠.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니까 뭐 해주면 돼요? 세 개를 다 더해줘. 그럼 0.9의 제곱 곱하기 0.1이 모두 몇 개? 3개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걸 이렇게 해보자.
자, 어쨌든 세 번 중에 두 번이 성공하니까 성공하는 0.9가 두 번 나오고 실패하는 0.1이 나머지 한 번 나오죠. 근데 세 번 중에 두 번이 성공이다. 그래서 1, 2, 3회 중에서 성공하는 두 개를 정해주는 방법과 같죠. 3C2는 3C1, 즉 3이 되니까 똑같이 그지?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러면 다시 자 오지선다형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출 확률은 찍어서 맞출 확률 5분의 1이죠. 자, 10문제 중에서 8문제를 찍어서 맞출 확률을 구해라. 자, 10문제 중에서 8문제를 찍어서 맞춘대요. 그럼 맞출 확률 5분의 1이 몇 번? 8번. 그럼 틀리는 5분의 4가 몇 번? 나머지 2번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자, n번 시행 중에서 어떤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스몰 p라고 적으면 자, n번 중에 R번이 일어나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죠. P가 R번이 일어나고 그럼 일어나지 않는 Q가 나머지 n-R번이 일어난다 라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건 지금 마치 뭐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항 정리의 일반항 NCR의 A의 n-R제곱 B의 R제곱과 흡사하죠. 그지? 모양은 요 자리만 바뀌면 똑같죠? 그래서 이항 정리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는 예제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2번만 나온대. 자, 4번 중에 2번 나옵니다. 자, 보세요. 4번 던진다. 똑같은 짓 던진다.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할 때. 즉 이게 바로 어렵게 여기면 독립인 시행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던지는 거와 나중 던지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래서 서로 독립인 시행이란 이야기야. 자, 4번 중에 2번 일어납니다. 뭐가? 앞면 2분의 1이 2번 일어나고 그럼 나머지 뒷면도 2번 일어나죠. 자,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3번이 나오거나 또는 4번이 나오는 거죠. 그럼 4번 중에서 3번 나옵니다. 뭐가? 앞면 2분의 1이 3번. 그럼 나머지 뒷면 2분의 1은 한 번 나오죠. 또는 4번 중에 4번 다 일어나요. 뭐가? 앞면 2분의 1이 4번 다 일어나고 뒷면 2분의 1은 안 일어나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16분의 요건 4가 되고 이건 16분의 1이 돼서 답은 16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유제 볼게요. 자,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인 선수가 5번 쏠 때 4번 이상 명중. 그럼 4번 명중 또는 5번 명중이잖아. 자, 5번 중에서 4번 명중했어요. 명중하는 4분의 3이 4번. 그러면 명중하지 못하는 4분의 1이 나머지 한 번이죠. 또는 5번 중에 5번 다 명중했어요. 명중하는 4분의 3이 5번. 명중 못하는 4분의 1은 일어나지 않죠. 요거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수능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면 PA가 뒤에 있고 B가 확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PA라는 조건하에 PB에서 닫으면 큰일 나고 교집합 A라고 적어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독립과 종속. 독립은 어떤 게 독립이에요? 일단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A는 상관없다라는 게 독립인데요. 자, 독립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아요 라는 게 독립이죠. 자, 독립시행 확률은 NCR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P라면 P가 R번이 나고 일어나지 않는 Q가 나머지 n-R번이다. Q는 일어나지 않는 확률 1-P가 됩니다. 되겠어요? 값이 10번 중에 8번 이깁니다. 그럼 이길 확률은 10분의 8, 즉 5분의 4죠. 자, 각거리 5번 장기를 둘 때 4번 이길 확률 5번 중에 4번 이긴답니다. 이기는 5분의 4가 4번. 그럼 지는 5분의 1은 나머지 한 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자, 뒤에 있는 수능 대비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 있는 4점짜리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최다 빈출 문제예요. 자, 한번 풀어보시고 답지 보고 한번 연구해보세요. 자, 뒤에 있는 이제 문제들까지 좀 풀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은 확실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